자, 다음에 문제 4-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220V로 공급되는 전기기기에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 단 변압기 접지 저항은 5ohm으로 한다. 변압기 접지는 저희들이 중성점 접지 몇 종 접지 합니까? 2종 접지 하죠. 예, 2종 접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압과 저압이 호촉됐을 때 저압기기에 전위가 상승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종 접지를 합니다. 그죠? 예, 2종 접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 값이 5ohm이다. 그 다음에 기기 접지를 해놨는데 3종 접지합니다. 그죠? 예, 220V, 400V 미만에서는 3종 접지하죠. 예, 저압 기기 외함은 3종 접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100ohm이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인체 저항은 3000ohm으로 한다 그랬고요. 자, 첫 번째 등가회로를 작성하고 접촉전압 및 감전전류를 구하시오 그랬고요. 두 번째 안전전압 이하로 하기 위한 저항값을 구하시오. 세 번째 3종 접지 저항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 대책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등가회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등가회로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기 외함이 접지됐을 때 대지하고 어떤 전압이 걸려요? 여기에 직렬이 걸리는 거죠. 직렬. 예, 직렬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아직 인체 저항은 아직 그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직렬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인체가 접촉이 된 겁니다. 그죠? 인체가 접촉이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접촉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 그랬는데 접촉 전압은 저기에 보시면 VT는 I3, R3는 R2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V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초 시간에 배우셨던 공부하셨던 이 전압 220V가 걸렸고요. R2 저항값이 5ohm이고 R3의 저항값이 100ohm이다. 이럴 때 이게 사람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때의 접촉 전압 VT 구하라 이 말이죠.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간단하죠? R2 플러스 R3분의 내 거죠, 내 거? 네, 내 거 R3 곱하기 V 값 하면 된다. 전체 전압. 그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209.5V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병렬로 R3 측에 기기 외함에 사람이 접촉을 한 거죠. 사람이 R이 접촉이 됐습니다. 얘의 접촉 저항이 3000ohm이랍니다. 3000ohm.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I2, 나한테 들어오는 감전 전류를 구하랍니다. 감전 전류를 구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빼고요. 아주 간단하게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의하면 209.5V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뭐예요? I는 R분의 V 3000분의 209.5V 계산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고등학교 때 기사할 때 구했던 뭐 I는 저 I라고 한다면 R 플러스 R3분의 누구 거요? 남의 거 곱하기 전전류 I를 구해놨고 이 I라는 놈은 다시 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R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R0분의 V가 되니까 전체 저항의 V가 돼야 되니까 R2 플러스 직렬값 그 다음에 R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구하실 필요가 없다. 왜? 병렬론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다 맞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전압 이하로 하기 위한 저항값 R3를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전압이 정해줬습니다. 전압을 정해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209V가 쓰는데 209V가 뜨지 말고 나는 50V만 걸려야 돼. 50V 이하만 안전해 라는 얘기죠. 우리가 습기가 있다, 물기가 있다 이런 데서는 안전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들? 25V죠. 수영장, 풀장 이런 데서 내가 인체가 물속에 빠졌다. 그럼 안전전압이 몇 볼트로 줄어드는 거예요? 2.5V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 안전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전전압이 주어졌을 때 50V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R 플러스 뭔가요?
R3분의 R인가요? R3하고 얘죠. 얘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하라는 거죠. 얼마로 해야지만 50V만 걸리겠느냐 그랬으니까 얘가 안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죠? 얘 50V만 걸려라 그러니까 R2 플러스 R3분의 내 거 R3 곱하기 전전압 V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R3가 미지값이 두 개니까 얘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면 다 R3로 나눠줘 버리면 되겠죠? R3로 나누면 얘가 뭐가 나오나요? 50V는 뭐가 되는 겁니까? R3분의 R2 플러스 1분의 V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 전개해서 R3값 구해냈다 이 말이죠. 여기서 R3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R3는 V-VA 분의 VA 곱하기 R2 값이다. 그래서 1.47오음이 나옵니다. 1.475오hm. 1.475ohm이 계산이 되더라. 세 번째, 제3종 접지 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 필요한 대책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 첫 번째, 안전전압 50V 이하가 되도록 3종 접지한다. 그걸 더 값을 낮춰라. 얼마로? 1.475ohm으로 낮춰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접지 저항 값이 1.475ohm 이하가 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얼마짜리요? 30에 0.04초짜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얼마예요? 15mA, 그죠? 그래서 우리 주택, 화장실 이런 데 전부 다 15mA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규정도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접지 방식에 따른 등전 입원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종 절연 기기 또는 기기의 절연을 강화하고,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전기적으로 또 분리하면 되겠죠? 예, 우리 정기적으로 감전 보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36에서 4-41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분리하시면 안전하겠다.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저압 SPD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SPD라는 것은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SPD다. 그래서 관련 기준을 보시면 저압 전기 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기술 지침이죠. 예. 대한전기협회 기술 지침을 좀 참고해 보시고 SPD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SPD 선정 절차 흐름도를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에 SPD의 뭐 VC 전압, 컨티뉴어스한 전압, 연속 전압, 그다음에 트랜지언트 오버 볼테이지 값, 이거 뭐죠? 과도 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거리가 나오는데 SPD 설치 위치는 피보호기기에 근접해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상 수명 및 고장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예상되는 수명. 그 다음에 SPD와 다른 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전압 보호별 VP 값이죠. V값. 보호 대상 설비의 서지 내력과 내성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가서 기기의 전격 임펄스 내전압은 여기 단상이 되네요. 그죠? 단상 120에서 240, 임펄스 내전압 크기는 단상일 경우에는 4kV가 되는 거죠. 기본 단위. 내임펄스 카테고리가 4등급 2, 3, 2, 1일 때 4kV 이상이 돼야 되고 2.5, 1.5, 0.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3상 같은 경우는 220이나 380도 있고 그 다음에 460, 400에서 690, 그 다음에 1000까지도 있는데요. 그건 4, 6, 8, 12 뭐 이렇게 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까지 전부 다 좀 표를 봐두셔야 되고 대상 설비가 어디냐? 설비 인입구다. 인입구. 그 다음에 간섭 및 분기회로 부하기기, 특별보호기기인데 그럼 SPD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설비 인입구하고 간선 분기되는데 수배 전반에 설치하는 거죠. 예, 1등급 클래스 1 같은 경우 그렇고 그 다음에 간섭 및 분기회로 그러니까 분전반이 되겠죠. 분전반에는 2등급 설치하면 되겠고요. 특별보호기기,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래스 3를 설치해주면 되겠다. 그렇고요. 최대 연속 사용전압이 있는데 이거는 외우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TT 방식이 됐든 TN 방식이 됐든 IT 방식이 됐든 그림을 한번 그려 놓으시고 거기다가 SPD를 우리가 CT1 타입이 있고 CT2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예, CT1 타입은 RCD에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에 부하측에 설치하는 것이 CT1 타입이죠. 예, 그다음 CT2 타입이 있는데 CT2 타입은 뭐예요? 여러분들? RCD에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CT2 타입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SPD를
L1, L2, L3 중성선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 번씩 그려보시면 이런 것들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SPD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있는데 사항으로는 SPD 설치 여부 절차 흐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공 인입선이 있는데 가공 인입선이 있는 거냐 아니면 지중 케이블로 들어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공 인입선이 직접 들어온다 그랬을 때 yes다 그러면 IKL 지수 25일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솔레이티드 테라유닉 레벨이 되는 거죠. 연간 내우일수 1년 동안 내가 25번 이상 치는 지역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SPD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 SPD를 설치해라. 이쪽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SPD 접속 형식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꼭 봐두셔야 됩니다. SPD CT1 타입이 뭐고 CT2 타입이 뭐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SPD 접속 도체로는 회로의 인덕턴스 값에 의한 서지 전이 상승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짧게 구성합니다. 얼마? 요거리와 요거리를 합해서 0.5m 이하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좀 규정이 빠진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SPD 설치할 때는 분전만에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땐 뒷레일 타입보다 무슨 타입을 많이 사용해요? 박스 타입을 사용합니다. 뒷레일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SPD가 각각 한 상에 하나씩 달렸다면 걔네들이 별도로 다 나와 있는 타입을 뒷레일 타입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이 폭발을 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하나하나를 박스에 넣는 박스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최근엔 다 박스 타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도체 최소 단면적은 1등급, 2등급, 3등급 따라서 CU로 사용했을 때 16, 6, 1스키아를 사용한다. 이런 정도는 꼭 좀 봐두셔야 되겠다. 마지막 문제로 최근 개정된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규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내용 중에 전기 부분의 의무사항, 권장사항, 특히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요거는 좀 처음에 나왔었죠. 의무사항, 권장사항은 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에서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적용 목적 한번 목적은 좀 적어주셔야 되겠고 관련 규정은 잘 모르셔도 우리가 이제 전기 부문의 의무사항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이 정도는 꼭 한 번씩 봐두셔야 됩니다. 직접 설계를 하시는 분 아니면 잘 모를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아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보시고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다. 첫 번째 수변전 설비. 수변전 설비에는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간선 및 동력 설비가 있는데 간선 및 동력 설비는 간선의 전압 강화는 내선 규정에 따라서 설계해야 된다. 그럼 내선 규정도 외우란 얘기네요. 그죠? 네, 내선 규정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전원 측에서 공급하는 설비다. 공급되는 설비다 그러면 60m 이하 같은 경우는 아마 전압 강화를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60에서 뭐 120m, 120에서 200m, 200m 초과 이렇게 4, 5, 6%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또 수용가에서 공급하는 선로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하여튼 전압 강화를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해야 된다. 단 소방 설비나 인버터 VVVF 설치 전동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죠? 네, 제외가 되고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LED 조명, 에너지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내 현관, 숙박시설, 객실, 내부 입구, 계단실 이런 데는 요거 인체 감지형, 전멸형, 그 다음에 조도 자동 조절 조명기구를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부분 조명 가능하도록 전멸 회로를 구성하는데 단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괄 소등 스위치는 층별, 구역별, 세대별 일괄적 소등이 가능하도록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여기에 60m 이하 주택 카드키 시스템 설치했거나 실내 조명 자동 제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 각 하나씩 설치하고 그 전체 비율이 몇 프로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까? 콘센트 100개다 그러면 30개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네, 3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건축물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 지표를 좀 한 번씩 봐두셔야 되는데 성능 지표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거기에 뱀스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사항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뭐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뭘 하게 돼 있죠? 예, 뱀스 하게 돼 있죠? 뱀스. 예, 뱀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설 부분에 권장사항인데 권장사항은 한 번씩 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동력설비, 뭐 조명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좀 봐두시기 바라겠고요. 참고적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 해서 이게 제출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제출 예외 대상이 좀 보시기가 불편할 거예요. 아마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다음에 제가 아이고 이거 전혀 안 보이네. 전혀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라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동식물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죠? 요것들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규정이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 빨간 거 요거 단독주택하고 여기 요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거 거기에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무조건 제외고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종 근생부터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면적이 500을 넘어가면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진짜 설계를 하시는 분 아니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다 마치겠고요. 뭐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